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는 욕구에 사로잡힙니다. 지식, 경험, 물질적 소유, 명예와 권력까지 인간은 자신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노자의 도덕경 48장에서 말하는 위도일손의 가르침은 이와는 정반대의 시각을 제시합니다. 배움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채우는 것이지만 돌을 닦는 것은 날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비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움의 중요성과 그로 인해 얻는 삶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움과 비움의 균형.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채움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직장에서의 경험을 쌓으며 전문성을 키웁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더 나은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경제적으로는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이러한 채움의 과정이 반드시 행복과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노자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자원을 모으고 권력을 쌓고 명성을 높이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지위가 행복의 척도라고 믿었고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관점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성공이나 사회적 인정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요인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오히려 내면의 평화를 잃고 진정한 자아를 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자는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며 비움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비움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 예를 들어 소유물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내면의 고집, 편견, 그리고 불필요한 욕망을 버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가진 고집과 편견은 종종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차단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따라서 비움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과정이며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움의 필요성. 비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고 쌓아온 성공과 부를 나누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사회는 종종 개인의 성공을 경쟁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노자는 이러한 비움이 진정한 삶의 깊이를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비움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더 큰 자유를 찾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진 지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비워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버릴 수 있는 지식이 없고 쌓은 사람만이 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자신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갑니다. 이 과정에서 비움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관계까지 포함됩니다. 결국 비움은 배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우리가 비워낼 수 있는 것들이 결정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는 과정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움은 우리에게 더 많은 여유를 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채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비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현대사회에서의 비움. 현대사회는 소비 중심의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춰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소비는 일시적인 만족을 제공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노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담도 덜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움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과거의 경험까지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나 후회에 얽매여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됩니다. 비움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부담을 덜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비움은 또한 우리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불필요한 갈등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부담을 비워내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여유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비움이 단순히 물질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삶의 여러 측면에서 비움의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네 번째, 비움의 어려움. 비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우리가 쌓아온 것들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 혹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는 것은 많은 용기와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비운다는 것은 마치 자신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움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움은 궁극적으로 더 큰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공간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새로운 경험과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비움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비운 자만이 채울 자격이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배우고 익혀야만 비울 수 있는 지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우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즉 고집과 편견, 불필요한 감정 등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비운 후에야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움은 결국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경험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움의 실천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비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비움은 일회성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돌아보고 그 중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계, 감정,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물질 점검하기.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기부하거나 처분함으로써 물리적인 공간을 비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정신적 비움 실천하기.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 보세요. 이를 통해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을 드러내고 불필요한 생각을 비워낼 수 있습니다. 일기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에서의 비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불필요한 갈등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감정적 짐을 덜어내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명상과 마음챙김. 명상이나 마음챙김을 통해 내면의 소음과 불안을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실천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게 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을 비워내는데 기여합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섯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 비움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한 가지 물건을 정리하거나 한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비움의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자유와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채움의 사회에서 비움의 미학은 새로운 삶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노자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비움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자유를 얻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작게라도 비움의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움은 결코 결핍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가능성을 여는 열쇠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지혜로서 노자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나간다면 비움의 미학이 우리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